자연수 n에 대하여 fx는 다음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gx는 fx에다 뭔가를 곱했어요. 지금 곱한 거고. 자, 기억은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여기가 1 마이너스니까 1보다 뭐예요? 조금 작은 거야. 그럼 누구냐면 여기지, 여기. 예. 자, 이걸로 따라가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좀 작게 x-1분의 gx가 뭐냐면 얘예요. x-1의 제곱 그 다음에 fx는 x제곱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자, 얘가 이제 0분의 0꼴인데 이거 하나는 약분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분모는 1이고 x가 1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요? 0. 그러면 x가 1로 가면 여기 1 플러스 n분의 1이잖아요. 얘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0 곱하기 얼마는 얼마예요? 0인 거지. 그래서 극한값은 0이에요. 자, 기억은 쉽게 맞고, 니은은 n이 1일 때 함수 gx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우리가 극대극소에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극대, 여기는 극소. 특징은 뭐냐면 미분했을 때 뭐가 돼요? 0이 돼요. 이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 얘기고,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극대. 여기를 극소. 그러니까 극대 극소의 정의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점이 극소고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점이 극대예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주로 미분 가능한 것들을 주로 다루잖아요.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타항함수, 걔네들은 다 미분 가능하니까 극대극소를 찾아라 그러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지. 그런 건데 미분 불가능해도 여기를 극대, 여기를 극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게. 지금 보면은. 자, 보세요. 확인해야 될 게 x는 1일 때, n이 1일 때, n이 1이야. n이 1이면 여기 정확하잖아요, 모양이. 정확하게 되는 거고. 자, gx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gx는 x-1 fx, x제곱 플러스 1. 1의 제곱,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다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뭐 미분해보면, 자, 위에 거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밑에는 앞에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요,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x가 1보다 클 때는 위에 걸로 가는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밑에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1 근방에서 관찰을 해보면, 일단 1 대입하면 얼마예요? 여기는 1 대입하면 2. 여기 1 대입하면은 0이네? 맞나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이 값을 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 1로 갔는데 이 좌극하나 우극한에 이 값이 둘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로 가요? 2. 그리고 얘는 0 이렇게 가요? 네? 그럼 이제 1 근처에서 값을 생각을 해보면, 1 근처에서 값을 생각해보면 1보다 크면 일단 증가는 확실하지, 지금. 그리고 이럴 때는 왼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1보다 좀 작은 값에 대해서는 1보다 좀 작으면, 자, 요 식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 식만 다시 좀 정리하면은
2x-1로 묶어내면 2x-1을 묶어내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를 남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남나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쓸게요. 2x-1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요게 x가 지금 1보다 작을 때죠.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고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대칭축이 지금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1은 여기 있으니까 1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4분의 1일 때가 제일 작네요. 자 x에다 4분의 1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아니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플러스 1만 해도 플러스고 여기다 플러스를 더하니까 플러스 아니야. 그럼 전체적으로 부호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아 플러스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증가요? 감소예요? 감소야. 그러니까 지금 GX 그래프는 X는 1로 봤을 때 1보다 작은 데서 뭐 한다고요? 감소야. 이렇게 감소로 와. 감소로 오다가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딱 이쪽에서 올 때 0이 되겠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 1보다 클 때는 얼마라요? 기울기가? 2.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라면 여기서 극소 맞나요? 극소 맞지.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니은까지도 별 문제 없어. 판정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거를 좀 잘 못하는 학생은 이거겠지. 얘는 이제 1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이쪽에서 접근해 올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이쪽에서 접근해 올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2니까 그러니까 요 점은 미분 불가능해요. 꺾였으니까. 미분 불가능이지만 극소는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극소냐 극대냐 물어볼 때 미분 가능한 함수면 무조건 미분해갖고 0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증가 감소를 따지잖아요.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미분 불가능하더라도 극소나 극대가 될 수 있다고. 그럴 때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증가 감소를 따져주면 된다고. 되겠지요. 자 그래서 니은도 뭐 할만해요. 할만하고 자 디귿은 함수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1인 n의 개수는 5이다. 자 그럼 걔는 이 모양이 여기가 1이 아니라 일단 n분의 1로 하면 되겠죠. 지금 니은하고 이제 비슷하게 하면 돼요. 니은하고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n이 1일 때는 어때요? n이 1일 때는 우리가 해봤잖아 지금. 되는 거지 얘는. 지금 문제가 x는 1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하나인 n이 1이면 하나잖아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아니 1일 땐 되고 이제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봐야지. 응? 자 같은 방법을 하면 돼요. 보세요. 얘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n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요. 자, x가 1보다 클 때, 자,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네 다 한 번 더 다시 쓸게요. 좀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3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인데,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인데, 이 대칭축이 얼마냐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2a분의 b. 자,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때 y 값은, 자, x에다 3분의 1을 넣어요. 3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 값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자,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얘는 위에 거는 x가 얼마일 때 관찰하는 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은 여기 쓸 거 아니에요. 1일 때 얼마야? 1일 때 n분의 1 플러스 1 더하기 n분의 1이네? 1일 때 요 값이 1 플러스 n분의 1이네요. 그럼 얘는 항상 뭐예요? 양수네? 그쵸? 얘는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x가 우리가 1보다 큰 범위에서 관찰을 하는 거니까 그때 이 값은 항상 양수라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gx 그래프가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예요. 항상 증가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쪽이 부호가 뭐가 돼야지? 음수가 돼야지 극소값을 갖는 거지. 걔마저 양수면 계속 증가잖아. 그렇죠? 자, 주어진 그래프를 보니까 x가 1보다 클 때는 무조건 증가야, 얘는. 무조건 0보다 커.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때는 미분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증가야. 무조건 증가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극소값을 가지려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감소하는 데가 있어야지. 감소하는 데가 있어야지 극소가 될 거 아니에요. 얘마저 증가하면 그럼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뭐. 극대극소를 안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2x-1로 묶고, 그러면 x제곱, 아까 여기서 x제곱이 나오죠? 그럼 얼마예요? 아까도 잘못한 것 같은데? x죠. 그러니까 2x-를 묶었잖아. 그러면은 정답, x 마이너스 1만 나와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죠? 네. 아까 어떻게 했지? 아니요. 제대로 했나? 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2x제곱? x제곱 아니에요? 아니, 여기 x제곱 있잖아요. 근데 왜 있나? 아니, 이걸로 묶어냈다니까. 2x-를 묶어내면, 그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n분의 1이고,
여기는 이 x-를 묶어내면 x-1 곱하기 x잖아요. 네. 그럼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플러스 n분의 1 더하면은 EX제곱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앞에서 400제곱을 맞겠나? 아니에요? 맞겠겠지? 그렇게 안 하고 같은데. 앞에서 n이 1이었을 때니까 아, 1이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나? 자, 요게 이제 x가 이럴 때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x가 1보다 작아요.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뭐야? 음수야. 얘는 마이너스고. 그럼 전체적으로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얘가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플러스여야 돼. 얘가. 자, 그럼 쟤는 대칭축이 얼마냐면은 4분의 1이고, 그럼 1은 이쯤 있겠네요? 그러면은 제일 작은 값이 4분의 1일 때네요. 자, 4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4분의 1 대입하면은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n분의 1. 자,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죠? 그게 양수? 됐나요? 얘가 0보다 커지면 그럼 되는 거지. 같으면 왜 안 돼요?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같으면 0대 아닌데? 같으면 0대 응? 같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안 돼요? 답을 알려주세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생각을 좀 해보라고. 답이 아니죠. 자, 지금 여기가 이제 0보다 크면 무조건 돼. 0보다 크면은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1보다 클 때는 항상 플러스고 그 다음 1보다 작을 때는 항상 마이너스니까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맞단 말이야. 근데 이 값이 0인 점이 하나 들어가도 되냐는 거야. 지금 여기다 우리가 등호를 넣는다는 얘기는 이 값이 제일 작을 때가 x가 4분의 1일 때란 말이에요. x에다 4분의 1을 넣으면 그때가 제일 작다고. 안 돼요.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미분한 애가 보세요. 만약 4분의 1일 때 x가 4분의 1일 때 0이라고 해봐. 그러면 x가 4분의 1일 때 0이라고 하면 4분의 1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에서 다 이 전체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잖아. 안 돼요. 응? 자, 지금 x가 1보다 커. x가 1보다 크면 gx 그래프는 무조건 증가야. gx는 무조건 증가야. 그리고 이쪽은 x가 4분의 1일 때 제일 요 값이 제일 작은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4분의 1일 때 만약 0이라면 4분의 1만 빼고는 x가 4분의 1일 때만 빼면은 다 플러스니까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는 x가 1보다 작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잖아요. 앞에 있는 거는. 그러면은 전체 구간에서 감소니까 감소로 쫙 와서 극소값을 반드시 갖지. 근데 만약 x가 4분의 1일 때 그때 0이야. 0. 접선의 기울기가 한번. 안 돼. 근데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마이너스죠. 그럼 감소란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감소로 내려오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딱 한 번 어떻게 돼요? 0. 0이 되겠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감소. 또 감소겠지. 되네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극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0이 되는 점이 지금 딱 한 점 4분의 1일 때 0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4분의 1일 때 0이라고 할지라도 그 점에서만 0이고 나머지는 0이 아니잖아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일 때 0이 한번 딱 돼. 하지만 그 양쪽에서 계속 감소야, 얘는. 계속 감소니까 계속 내려가야 된다고, 얘는.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 그럼 결국은 극소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나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넘어가면은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은 8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n은 8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뭐예요? 근데 왜 작거나 같아요? 아니, 이거는 분모, 얘가 더 커야 되잖아요. 분수는 분모가 크면 클수록 작아지잖아요. n에다 8보다 큰 숫자 9 넣어보세요. 9분의 1하고 8분의 1하고 누가 더 커요? 맞아요. 맞잖아. 아니면 양변에 8의 n을 곱해. 그럼 n도 양수고 8도 양수면 부동은 안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가 8의 n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 자연수에는 몇 개예요? 8개. 문제에서 몇 개? 5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네.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5개는 아니잖아. 응? 답은 전혀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알아야지. 여기는.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자,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정하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x는 a에서 fx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f'a가 0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근데 극소나 극소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일 수도 있고 몰라요. 자, 제가 명제가 이거예요. x는 a에서 f'a가 0이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건 원래 있고, 자,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미분했더니 a에서 미분계수가 0이야. 자, 그렇다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맞아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3번.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다. 1번? 뭐가 맞아요? 3번. 거짓이에요, 이 명제는. 우리가 참거짓을 논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반은 여학생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아, 옆에 좀 봐. 아, 옆에 좀 보고 대답하세요. 자, 우리 반은 여학생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이에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반은 여학생반이다. 거짓. 아, 남학생반이구나.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반은 남학생반이다. 이것도 거짓이야. 그러니까 참거짓을 이야기할 때는 거짓이 쉬워요. 거짓은 안 되는 거 하나만 보여주면 돼. 내가 우리 반 여학생반이다. 거짓. 왜? 쌤이 남자니까. 그럴 때 나 빼고. 자, 그럴 때 여기 남학생 중에 한 명이 손 딱 들면 돼. 손 딱 들고 선생님 저 남학생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야. 보세요.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정수이면 자연수이다. 거짓. 거짓이죠. 네. 왜?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럴 때 음수가 있어요. 이런 대답보다는 선생님 마이너스 1 때문에 틀렸어요. 이게 훨씬 좋은 대답이에요.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는 구체적인 예, 그걸 발례라고 그래요. 그걸 구체적으로 딱 들어서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음수가 있어요. 이런 대답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반은 여학생반이다. 남학생이 있어요. 이 대답보다는 남학생 한 명이 손 딱 들고 선생님 저 남학생이에요. 이게 훨씬 좋은 대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이야기할 때는 거짓인 경우에는 그 거짓인 예가 있어요. 발례라고 불러요. 그 발례를 정확하게 하나 들어서 딱 보여주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정수이면 자연수이다. 틀렸어요. 왜? 선생님 마이너스 1 때문에 틀렸어요. 마이너스 1은 정수이면 자연수 아니잖아요. 선생님 마이너스 2 때문에 틀렸어요. 이게 좋은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x는 a에서 f'a가 0이야. 그러면 걔는 극값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f'a가 0이야. 근데 극값을 갖지 않아. 그런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명제는 틀리는 거야. 그런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명제는 틀리는 거야. fx는 x세제곱. 얘는 미분에서 0 대입하면 얼마예요? 0. 0이에요. 미분에서 0 대입하면 0인데 얘는 미분하면은 3x제곱인데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0일 때 빼고. 네.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계속 증가야. 계속 증가하다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딱 한 번 0이 돼요. 접선이 0일 때 딱 한 번 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그러니까 얘는 미분했을 때 0에서 0이 되지만 여기서 극대나 극소를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명제는 거짓이에요. 거짓인 거고 거꾸로 가는 거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자,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미분하면 0이다. 이건 어때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건 예외가 없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나 극소값을 갖는다면 반드시 거기서는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명제는 거짓이고 이쪽으로 가는 명제는 참이라고. 예. 그러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0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거기가 극대나 극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한 점에서만 딱 0이고 양쪽에서 다 마이너스야, 넌 다 플러스야. 그러면은 x세제곱이나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9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9번. 자, 보세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pn, qn이 있다. n, 2n, 2n, 2n. y좌표는 똑같네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y좌표는 똑같아. 둘 다 2n이야. 2n이고 하나는 n, 2n. 이런 거지 지금. 그래서 자, 요 점이 pn이고요. 요 점이 qn이에요.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걸 해야 돼요. 표현의 교환. 자, 이 말을 좀 기억하세요. 표현의 교환. 그게 뭐냐면 같은 뜻이야. 같은 뜻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으로 써 있어. 말로 이렇게 주절주절 써 있어. 근데 그거를 식으로 바꿀 수 있어. 똑같은 표현, 똑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인 식으로 바꿀 수 있어. 식이 있는데 그거를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
그래프가 있는데 걔를 다시 식으로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주어진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눈으로 보이게 대표적인 게 그래프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이 있다. 그러면은 아 있나 보다 이러지 말고 걔를 좀 눈에 보이게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좀 쳐다보는 게 좋다는 거야. 그림이 있어요. 아 있나요? 괜찮아요. 아 이거 너무 친절한 문제였네. 어? 이게 이제 난이도를 좀 더 올리는 방법은 그림을 안 주면 돼. 그럼 불친절해요. 불친절하죠. 어? 자, 난이도를 좀 올리는 방법은 그림을 안 주면 돼. 네. 자, 그렇다고 치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자, 얘가 있는데, y는 k분의 1 x제곱이 얘랑 만난대요. 아, 얘는 너무 쉬운 문제였잖아, 그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만난다는 건 이런 거죠. 자,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 그러니까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k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자 그럼 얘는 지금 만나려면 어떤 성질이 있어야지 만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y는 k분의 1 x제곱 그래프인데 이처럼 요 사이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n일 땐 2n보다 작고 그 다음 2n일 때는 2n보다 크고 맞죠? 네.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n일 때는 밑에 있고 2n일 때 위에 있으면 그 사이에서 지나가니까 반드시 만나지.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잘 보이는 학생은 문제가 전혀 없고 안 보여. 봤더니 아무 생각 없어. 근데 해설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 해설에 이점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이점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대. 이게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면 반드시 만난대. 그때 맞아. 해설 읽어보니까. 해설 읽어보니까 맞는데 내가 처음 문제를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건 어제까지 얘기고. 오늘부터는 보인다 이거야. 오늘부터는.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1, 2 이렇게 있어. y는 fx가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걔가 0하고 1하고 2 사이를 지나간대. 1하고 2 사이를 지나간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일 때 y값은 0보다 작고 2일 때 y값은 0보다 크고 반대면 어떡해요? 이렇게 1일 때 y값은 0보다 크고 2일 때 y값은 0보다 작고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1일 때 y값하고 2일 때 y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되지. 그럼 부호가 다르다는 걸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요 아이디어가 사용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아이디어를 처음 문제를 읽었을 때 생각이 안 났다. 그럼 그 학생은 생각나게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런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니까. 그건 어제 얘기고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건 어제까지고 오늘부터는 생각난단 말이야. 내가 오늘부터는 나 완전 잘 생각나 저거. 딱 보니까 이거 아니야. 연습에 의해서 습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생각이 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딱 문제를 읽고 그 생각이 나게 연습을 여러 번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n일 때는 k분의 n제곱이죠. 걔는 누구보다? 2n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2n일 때는 k분의 4n제곱인데 걔는 2n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돼요. 여기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선분과 곡선이 만나도록. 아니, 여기 끝에서 만나도 만나는 건 만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n 하나 약분하면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얘는 k가 누구보다? 2분의 k가 2분의 n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역시 하나 없어지고, 이 약분돼서 2고, k가 누구보다? 2n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이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 15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한 150개 이렇게 되면은 쟤는 좀 많은데 15개는 그냥 해도 돼. 제가 해볼게요. 자, n이 1일 때부터 좀 해보면은 보세요. n이 1이야. n이 1이면 2분의 1, 2죠? 자, 그럼 k가 자연수죠? 몇 개예요? 2개. 1, 2. 2개. 2개. 자, n이 2면은 1에서 4까지니까 몇 개? 4개. 자, n이 3이면 2분의 3에서 어디까지예요? 6까지. 그러니까 1.5죠? 그러니까 2부터 6까지지? 5개. 5개. 자, n이 4면은 2부터 8. 8까지 몇 개? 7개. 7개. 자, n이 5면은 2분의 5에서 10까지 2.5니까 3부터죠? 3부터 10까지 7, 8. 8개. 8개. 그러니까 항상 3부터 10까지는 1부터 10까지가 10개잖아요. 거기서 하나, 두 개, 2까지를 빼는 거잖아.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n이 6이면 3에서 12까지니까 12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죠? 10개. 되나요? 자, n이 7이면은 11개. 여기는 뭐예요? 2분의 7, 여기는 14. 그러면은 4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4부터 14까지는 14에서 3을 빼면 되는 거지? 몇 개? 11개. 자, 그럼 보세요. 규칙성이 이제 이 정도 해갖고 선생님 규칙성이 있어요. 그럼 되는 거고, 모르겠어요. 더 해. 그럼 지금 절반 정도 있어 벌써. 15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얘만 지금 따로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는 1 커지고 2 커지고 1 커지고 2 커지고 이거잖아요.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2 커지고 1 커지고 2 커지고 1 커지고 2 커지고 1 커지고. 아 싫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자 2 커지고 1 커지고 2 커지고 1 커지고 그것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 마음대로 할게요. 자. 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1 커지고 2 커지고 1 커지고 2 커지고 또는 2 커지고 1 커지고 2 커지고 1 커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2개씩을 묶어요. 2개씩을 묶으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만 보면 얼마씩 커지는 거예요? 3씩 커지는 거고 그 다음 칸은 이제 얼마씩 커지는 거예요? 역시 3씩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를 더해. 그럼 얼마예요? 9. 이 2개 더하면 15. 그 다음 2개 더하면 21. 그러니까 얼마씩 커지는 거예요? 6씩 커지는 거예요. 6씩. 근데 우리가 15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15개를 더하니까 처음에 하나 빼놓고 나면 둘씩 짝을 지으면 그 짝이 몇 쌍이에요? 몇 쌍? 7쌍? 7쌍. 지금 이렇게 9, 15, 21 그럼 이걸 7개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7개 더하고 거기다가 2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미리 더해놓고 여기다 7개를 더하면 된다고. 자,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9, 15, 21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은 항수 곱하기 중앙값 중앙값. 네. 맞나요? 네. 그렇죠?
자, 등차수 합관 공식, 등차수열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1, 3, 5, 7, 9 등차수를 다 더해라.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10. 이렇게 더하면 10.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운데 있는 값이 얼마예요? 5. 항의 개수가 몇 개죠? 5개.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누기 언제? 중앙값 곱하기 그냥 한 개수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만약 이렇게 둘이 더했다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값이 뭐냐면 이렇게 더해서 2로 나누든지 이렇게 더해서 2로 나누든지 만약 얘가 홀수인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거고 짝수인 경우는 또 짝이 딱 맞죠. 그때는. 네. 자, 항수 곱하기 중앙값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요 짝이 몇 개냐면은 7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2분의 14 이렇게 써도 되고 7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은 9죠. 끝항을 구하면 되죠. 끝항은 지금 6 더하기 6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9에다 6을 몇 개 더하면 돼요? 6개 더하면 되나요? 맞죠? 6 더하기 6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 7번째는 6개 더하면 되는 거지. 네. 계산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값이 딱 나오겠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삼육공 2로 나눠야 돼, 참. 죄송해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요 두 개를 하나로 셌잖아요. 두 개를 하나로 세서 했기 때문에 지금 개수를 이게 나눠줘야 돼. 그래야지 맞지. 중앙값은 첫 번째 항에다 끝항을 더해서 나누기 2가 중앙값이잖아요. 이거 그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 그거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등차수의 합부하는 공식을 쓴 거예요. 2분의 항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그럼 첫 번째 항에다 끝항을 더해서 나누기 이게 중앙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 그럼 얘가 얼마예요? 36. 191? 191. 맞아? 그래. 답 나온대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고 2로 나누면 9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 27. 27에다 7 곱하면은 189. 거기다 2 더하면은 191. 맞아요. 답이 191인가 본데요? 맞나요? 자, 우리 10번부터 애들 알려줘야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자, 그럴 때 F6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성.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조건 이건 딱 보자마자 뭐 돼야죠. F2도 0이고 F'E도 0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fx가 F가 2에서 제곱 두 개 있어요. 그렇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fx가 x-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2를 대입해서 0이라는 뜻은 x-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고 또 그 값으로 미분해서 대입했더니 또 0이 된다는 뜻은 이 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미분을 하고 나서도 x-2 모양이 남아있어 갖고 2를 대입하면 0이 되거든요. 됐죠? 이건 이제 한 번에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할까? 만약 문제에서 F2하고 F'E가 2래.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fx-2는 그렇죠. 그때는
fx-2라는 애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때는. 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첫 번째는 됐고, 그럼 이제 3차 함수니까 이 뒤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x 마이너스 몰라. x 플러스 x일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3-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미분하면 되지? 자,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는 x-2로 묶어내면 여기 뭐 남아요? 2x, 여기 x-2 남으니까 3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 이렇게 되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0이 되는 값이 2하고, 얘가 또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2하고 뭐예요? 3분의 2-2a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더 작을 수도 있어. 이보다 작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이보다 작든 크든,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전개해서 원래 해야 되는데 대칭축을 구하려고 그래. 대칭축. 우리가 대칭축은 만약 0이 되는 값을 알고 있으면 거기 가운데 여기가 대칭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예요? 3분의 8 마이너스 2a 2로 나누면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이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4 마이너스 a 이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갖는 거지, 얘가.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그 최소값이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미분한 이 값의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럼 x에다가 3분의 4-a를 넣으면 4-a 마이너스 2, 이쪽은 3분의 4-a 이렇게. 이 값이 어떻다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얘는 얼마예요? a 플러스 2.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나요? 그럼 제가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할게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여기 a 플러스 2 되는 거죠? 네. 이쪽은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부동호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a 플러스 2가 3하고 마이너스 3 사이면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다시 a는 마이너스 2를 하면은 마이너스 5에서 1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됐고, 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F6. 자, F6은 4 이게 6 넣으면 돼요. 자, 6 넣으면 일단 4의 4의 제곱, 그 다음에
6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5일 때가 최소겠네? 네. 얼마? 15. 아 16. 16. 그 다음에 A 값이 1이면은 16. 112. 얼마야? 112. 이렇게 돼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그럼 128? 1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평이한 거지 이 정도면. 여기까지는 뭐 아이디어가 없어.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막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어. 다 기존에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들을 갖고 자연스럽게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런 게 연습이 안 돼 있다면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식을 딱 보면서 아 fx는 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거야. 이거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 미분해서 2차 함수가 나왔어. 그럼 2차 함수에서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찾아내야지. 최소값은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 구해서 대입하면은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 뭐. 자, 19번. 빈칸 넣기. 1부터 2n-1, 2n-1, 2n보다 한 개 작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2n-1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택할 때,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2n-1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는 거지 지금. 자, 3개를 고르는데 3장의 카드 중에서 짝수가 적힌 카드의 개수, 내가 3장을 골랐어. 그럼 짝수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이때 확률을 구해라. 0일 때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걔는 전체 2n-1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일단 자 1부터 10까지에서는 절반인 반이 짝수고 반이 홀수지. 근데 1부터 11까지라고 하면 그때 홀수가 짝수보다 어때요? 하나 많은 거지. 그러니까 짝수 홀수는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 전체 개수가 짝수개라면 딱 반 잘라갖고 개수가 똑같은 거고, 홀수개라면 홀수가 하나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전체 개수가 2n-1이에요. 그 홀수는 몇 개예요? 나눠서 1을 더해요. 홀수는 몇 개예요? n개, 짝수는 n-1개. 아니 2n이면 2n을 딱 자르면 n이잖아. 네. 하나 적으면 이제 짝수가 하나 적어야 되잖아요. 아, 맞나요? 맞지? 자, 그래서 2n-1이라면은 거기는 홀수는 n개, 짝수는 n-1개. 그 문제에서 짝수를 하나도 안 꺼냈다는 얘기는 뭐만 꺼낸 거예요? 홀수만 꺼낸 거지. 그러니까 홀수 n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요? 3개를 꺼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만약 한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야 되면 2n-1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홀수 n개 중에서는 2개 꺼내고 짝수 n-1개 중에는 1개 꺼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곱해요 더해요? 곱해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곱해야지. 이게 이제 x가 1일 확률이고, x가 2일 확률은 2n-1c3 n개 중에 하나만 꺼내고 n-1개 중에서 2개 꺼내고, 이게 2일 확률이고, 3일 확률은 3개를 꺼내야 되는데 n-1에서만 몇 개? 3개 꺼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만약 평균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곱해서 더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너무 쉬운 문제지.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빈칸 넣기니까 정수 K에 대하여 확률 변수 X의 값이 K일 확률은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K장의 카드를 택하고,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건데 K개 뺀
3-k 맞죠? 이렇게 골라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냐면 얘라고 얘 계산을 샥 하면은 얘가 나올 거라.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얘인 거지. 계산을 샥 하면 나올 거고 그 다음 나네모칸이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계산을 샥 하면은 나오겠지. 어? 하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겠지? 어? 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0 곱하기 2에 1 곱하기 2에 2 곱하기 2에 3 곱하기 2에서 더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평균. 됐잖아. 나머지 숫자 넣어서 하는 건 여러분들 하세요. 자, 18번은 그림과 같이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와 일렬로 나열된 네 상자 A, B, C, D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이웃한 상자에 각각 한 개씩 넣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 세 가지. A, B 또는 BC, B, C 또는 C, C, D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세 가지. 이걸 5번 반복해요. 네 상자 A, B, C, D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를 각각 A, B, C, D라고 하자. 그럴 때 순서상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A, B, B, C, C, D 이런 식으로 넣는 거잖아요.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 A를 꺼냈다고 쳐. 내가 A를 만약 카드가 잔뜩 있는데 A라는 카드를 꺼냈어. 그럼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넣고 A, B 넣고 B라는 카드를 꺼냈어. 그러면은 B, C 넣고 C라는 카드를 꺼냈어. 그럼 어떻게? C, D 넣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중복조화. 그러니까 어떻게?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5개. 이것이 뭐? 아니 뭐 설명할 게 없잖아 이거. 자, 27번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6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택하여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63. 63 얼마죠? 20. 맞겠지? 응? 자, 20개가 있는데 삼각형을 만들 때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루트 3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일단. 그렇죠? 지금 이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로 했죠? 1? 여기가 1? 1? 그럼 정육각형의 특징이 뭐예요? 정육각형의 특징은 각이 이렇게 자르면 정삼각형이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있는 거지. 정삼각형이 6개 있는 거고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러니까 얘는 이 정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얼마예요? 4분의 루트 3.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 정삼각형하고 넓이가 어때요? 같지. 왜냐면 밑변 같고 높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애는 넓이가 얼마라고요? 4분의 루트 3. 몇 개가 있죠? 6개. 지금 얘랑 변 2개 쓰는 거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 2개 써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2개 또 이렇게 만들고 육각형이니까 몇 개? 6개. 얘가 6개 있을 거예요. 6개.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모양으로는 이런 애가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기네.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애는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넓이가 요 정삼각형 3개에서 요거 하나 빼주면 되잖아요. 근데 요게 아까 정삼각형 1개랑 똑같았죠? 네. 그러니까 얘는 정삼각형 몇 개 넓이에요? 2개. 2개 넓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애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 거고, 걔는 요 한 변당 요렇게 만들 수 있고 또 요렇게 만들 수 있나요? 같은 건가요? 네. 맞나요? 지금 얘랑 똑같은 애가 얘를 쓰는 애로 또 요렇게 만들어도 똑같냐고. 그럼 얘는 몇 개 나오겠어요? 12개? 그럼 요게 12개가 나올 거예요. 우리 20개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2개 남았네? 걔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크게? 이렇게?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정삼각형. 이렇게, 요거. 자, 얘는 넓이가 얼마일 거냐면, 걔는 전체에서 1개, 2개, 3개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가 정삼각형 6개에서 3개 빼면 되는 거네? 그럼 정삼각형 3개네요? 넓이가? 얼마라고요? 4분의 3루트 3. 여기 몇 개? 2개.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넓이가 얼마보다? 얼마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보다 클 때. 큰 애들? 이상? 이상. 이상? 그러면 20개 중에 몇 개예요? 16개. 얘랑 얘인가? 14개. 쌤 잘하세요. 응? 쌤은 잘해야지 그걸 틀리고 그래. 됐나요? 됐습니다. 13번분이에요? 15번도 해주세요. 15번이 뭐였죠? 이거 근데 나와요? 이번 교육과정 아니지 않아요? 아니면 할 필요 없어. 리밋 근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어서 내가 뺐나 본데요. 아니에요? 잠깐 자세히 봐주세요. 끝났네. 15. 그거요. 이거요. 그거 나 들어가요? 이번 교육과정 들어가요? 15점. 무한급수예요? 그럼 아니지 않아요? 미적이잖아요. 그럼 문과는 아니지 않아요? 선생님 대답을 못하죠?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죠. 왜요? 이게 정적분이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정적분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적분은 자, A에서 B까지가 있어요. 그럼 걔를 제가 잘라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 자른 다음에 요 사각형을 만들어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는데, 근데 이거를 아주 많이 잘라.
얘보다 훨씬 더, 자, 지금 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원래 요 그래프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랑 요 튀어나온 만큼 오차가 있죠. 근데 얘를 더 작게 잘라서 사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얘를 더 작게 잘라서 사각형을 만들면 이런 부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게 자르면 작게 자를수록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 그래프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에 뭐가 돼요? 넓이로 아주 가까이 가는 거지. 그래서 얘를 무한계로 잘라서 가면 그 넓이랑 어때요? 거의 같은 거지. 이게. 그러면 요게 이제 얘를 자르는 방식은 걔를 n개로 잘라도 되고 2n개로 잘라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n개로 잘라보면, 우리가 n개로 잘라보면 요 하나를 제가 관찰을 해볼게요. 요 하나를 관찰하면은 요게 b-a를 n개로 잘랐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만약 제가 델타 x라고 할게요. 얘를 델타 x라고 하면은 요게 만약 k번째 사각형이라고 하면, 얘가 k번째 사각형이라고 하면은 요 점의 x좌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높이, 이 사각형의 높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k번째인 x좌표는 a에다가 요 델타 x를 k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하지요. 요 x좌표를 제가 xk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그때 이 높이는, 이 그래프 이름이 y는 fx면 그 높이는 뭐가 되냐면 fxk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요 밑변의 길이는 지금 델타 x고 높이는 fxk, 이게 사각형의 넓이죠. 이 사각형의 넓이를 빠뜨리지 말고 다 더해. 그러니까 이제 얘를 시그마를 써서 k를 1부터 n까지 하고 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게 굉장히 작게 잘라서 사각형을 쫙 더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냐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인테그랄이 뭐냐면 시그마야, 시그마. 인테그랄이 시그마인데 A에서 B까지 얘를 다 더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이게 Y는 fx면은 이게 A고 여기 B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fx, 여기가 x면 제가 분필로 그은 요 길이가 fx잖아요. 그리고 내가 분필로 이렇게 그을 때 여기 두께가 조금 생겼잖아. 그걸 dx라고 생각해. 요 밑변의 길이를 dx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를 빠뜨리지 말고 A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더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그 기호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얘를. 이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리미트 시그마가 등장할 때 걔를 요 모양이 이런 모양이면 걔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정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걔를.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바꿀 때는 이 움직이는 애가 있다고. 지금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애를 x로 놓으면 돼. 그 움직이는 애를 x로 놓으면 된다고. 그리고 요 한 칸의 길이를 d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바꾸면 돼. 그래서 얘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예를 보면은, 자, 여기가 얘는 2n분의 k에다 1 대입하면 2n분의 1, 2 대입하면 2n분의 2, 3 대입하면 2n분의 3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fx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자, 2n분의 1, 그 다음 2n분의 2, 2n분의 3 이렇게 움직인다고. 거기서 요게 뭐냐면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높이에 해당하는 거고 사각형을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사각형. 그럼 요 밑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2n분의 1.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n분의 1. 여기 지금 n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갖고 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써도 되죠?
n분의 1 여기 n분의 k 이렇게 써도 되죠. 네. 이렇게 써도 되고 자, 모양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모양이 맞나요? 여기 2n분의 1, 2n분의 k 해주고 곱하기 4 그럼 원래 있는 모양하고 똑같나요? 네. 네. 똑같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움직이는 애를 2n분의 k가 움직이는 거잖아. 네. k를 x로 놔. 2n분의 k를 x로 놔요. 2n분의 k를 걔를 x로 놓으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x죠. x f 요거 뭐라고요? x 그리고 자, 요 한 칸의 길이를 dx라고 고치는 거예요. 요 한 칸의 길이가 뭐냐면 2n분의 1이죠. 여기 딱 있어. 2n분의 1이 뭐가 된다고? dx. 다 바꿨죠? 네. 그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예요.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고 구간은 k가 1부터 출발해. k가 1이면 2n분의 1이죠? 근데 n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그럼 무한대분의 1은 0. 그럼 x는 0에서 출발해서 자 제가 어디까지 움직여요? n까지. n까지. n이 얼마예요? 2분의 2분의 1. 그 다음에 앞에 4 곱해진 거 있었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 2. 그러면 fx 자리에다가 지금 4x제곱 플러스 ax 대입해갖고 정적분 계산하면 되잖아요. 네. 계산하면은 우리가 a 값 찾아낼 수 있다. 얘를 이렇게 해도 돼요. 이 고치는 거를 나는 이걸 n개로 잘랐다고 생각하고 싶어. 나는 얘를 처음부터 n개로 2n이 아니라 n개로 잘랐다고 생각하고 싶어. 그 나는 n분의 k를 x라고 놓을 거야. 만약 이렇게 했다면은 아까 요 n제곱은 n분의 1, n분의 k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 그럼 n분의 k x 될 거고 f에 얘는 2분의 x겠네요? 그렇죠? n분의 k가 x가 되면 2분의 x가 될 거고 쟤는 됐죠? n분의 k를 x라고 놓으면 한 칸의 길이가 1 대입한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1이죠. n분의 1이 있어. 걔가 dx가 되는 거고 그럼 요게 이제 쉽게 하면 사각형 넓이 같은 의미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런 거고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고 구간은 k가 1이면 0이고 n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해나 위에 걸로 계산하나 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야. 해보세요. 같은지 다른지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두 개는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요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고쳐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은 그 정적분이 정의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르냐는 거야. 얘를 자르는 방식을. 얘를 어떻게 자르느냐. 그래서 몇 개로 자르느냐.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쫙 더해가는 게 정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그러니까 n분의 k가 들어간 식을 x로 치환하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n분의 k가 들어간 식을 x로 치환해요. 걔를 x로 치환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x 놓을 건지 정해. 그래서 바꿔내고 그 다음에 그 한 칸의 길이가 있다고. 그 한 칸의 길이를 dx로 바꾸면 돼. 한 칸의 길이를. 그 다음에 구간은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구간이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을 해서 계산하면 딱 맞아. 이제 정적분의 이건 이제 정의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자, 13번은 뭐 너무나 쉽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정규분포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에서 나오는 정규분포 문제는 다 똑같아요. 모든 문제가 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문제풀이가.
뭐냐면은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고치면 끝이야. 모든 정규분포 문제는 자, 평균하고 분산이 주어지죠.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얼마예요? 0.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고치면 끝이야. 자, 고치는 방법은 자,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고요. 문제에서 (89점) 이상이면 성취도 A, 79점 이상이고 89점 미만이면 B, 평균은 67점. 자, 그랬을 때 A 또는 B, 그럼 A 또는 B를 맞으려면 몇 점 이상이어야 돼요? 79점. 요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규분포 문제는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든 아니면 이 점수 79점을 찾는 문제든 하여간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똑같아. 걔를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로만 바꾸면 끝이에요. 근데 바꾸는 방법은 평균은 무조건 0 되는 거고 요 79라는 숫자는 여기서 여기를 빼. 빼면 얼마예요? 12? 걔를 뭘로? 표준 편차로 나눠. 문제에서 표준 편차 얼마라고 그랬어요? 12? 끝. 모든 정규분포 문제는 다 똑같아. 전부 이거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1이니까 표에서 1을 읽으면 0.3413은 뭐냐면 0에서 1까지 넓이죠. 그러니까 이 절반이 0.5니까 우리는 0.5에서 요 넓이를 빼주면 얘가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이는 다 똑같아. 전부 뭐냐면 걔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법만 알면 돼요. 그러면 뭐 점수를 구하는 문제든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든 다 같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